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4일 총선이 끝난 지 벌써 9일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위기를 만나면은 몇 가지 방법으로 이걸 해결을 합니다.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 가지고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 독재자가 나타나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선각자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주권을 국민에게 주었는데, 만약 국민이 나태해가지고 그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자꾸 선동에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주권을 몰수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을 교육하는 것이다.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을 존경했던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건국 연설에서 첫 문장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문제 해결을 하는 데는 더디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딱 토마스 제퍼슨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위기를 맞았을 때, 4.19라는 위기를 맞았을 때 스스로 하야함으로써 그 문제 해결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지 않고 끝까지 번좌를 유지하려고 했으면 더 많은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피를 많이 흘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지난 4월 15일 총선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이런 상황, 특히 자유우파의 위기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민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뭐냐? 첫째는 언론의 자유를 이용해가지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호 비판이 있어야 돼요. 민주주의가 좋은 점은 어떤 문제를 덮지 않고 노출시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노출시켜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격론을 벌리다가 보면은 해결책이 나오는 게 이 민주주의 국가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 또는 자정작용을 한다. 최근에 사전투표 조작설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나 정규제 여러 유튜브들이 나와서 이건 아니다 라고 비판을 하니까 최근 다시 그 주장이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토론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이죠. 사전투표 조작설을 퍼뜨린다 해가지고 이걸 무슨 범죄로 몰고 잡아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토론을 통해서 어제 정규제 TV가 찬반 토론을 한 건 참 그런 점에서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토론을 해야 됩니다. 토론을 해보면 압니다. 누가 잘못이고 누가 잘하는지, 그리고 누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토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차명진, 이준석 두 사람이 저는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씨는 차명진의 막말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하고, 차명진 씨는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있어서 두 사람이 토론을 하면 아주 근사한 그림이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다만 토론을 하면은 그 결론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어야죠. 토론을 해가지고 A가 옳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계속 그걸 부정하면은 토론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나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앞장서서 나서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건 옳다라고 자기 의견 표시를 해야 됩니다. 무슨 지침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 이게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좌파를 공격하는 거짓말이니까 덮어주자. 그랬다가는 결국은 좌파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우파를 분열시키고 좌파를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때 침묵하고 있다면은
그런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어려울 때 나오는 거지, 잘 나갈 때는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됩니다. 어려울 때는 뭐냐?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나무라고 바른 길을 인도하는,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한국 우파 지도자의 리더십이 왜 이렇게 약해졌느냐 하면은, 그런 순간에 발언을 하지 않고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면서 야릇한 웃음만 짓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보였어요. 자유우파가 잘못하는 걸 보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판을 할 때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대안 없는 비판은 사실은 비방으로 끝납니다. 자유우파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좌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 비판은 첫째 본질적인 비판으로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무슨 좋은 생각이 없느냐 해서 어제 조갑제 TV를 통해서 하나 발표한 게 있습니다. 지금 미래정당 대표에서 제1당을 한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이 19의석을 갖고 있는데 한 석 이상을 보태면은 원내 교섭단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질이 멸렬하고 있는 미래통합당과 합치지 말고 독자 노선으로 가라. 독자 노선으로 가되 선명 자유우파 정당의 길을 가라 라는, 말하자면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당 수습을 하는 걸 보면은 이 당은 도저히 재기가 불능이다. 왜냐하면 영혼을 팔고 있다. 누구한테? 김종인이라는 좌파, 그리고 이번 선거를 지휘해가지고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한테 다시 와서 당을 재건해달라고 한다. 그 사람은 부패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신령을 산 사람이다. 은행장으로부터 뇌물 2억 1천만 원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이 미래통합당은 미래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미래한국당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절호의 찬스다. 미래한국당은 지역구가 없으니까 오히려 좋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역구다. 즉 국가 이익을 위해서, 민원이 아닌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구성 멤버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많다. 독립투사 후손도 있고, 그리고 자유투사도 있고, 군인도 있고, 외교관 출신도 있고, 교과서 바꿔야 된다. 지금 좌편향 교과서 바꾸는 투쟁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도 있고, 경제, 자유시장 경제론자도 있으니까 아주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당에 소속된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가지고 그런 방향으로의 논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제가 올린 동영상에 적극적인 한 1,300여 명은 찬성, 반대 한 40명이니까 뭐 99% 정도로 압도적인 이 찬성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조갑제 TV에 커뮤니티 코너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이 글을 올렸더니 또 댓글이 94명이 쓰신 댓글이 붙었는데, 압도적으로 저의 아이디어를 아주 칭찬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걸 듣고, 아, 역시 희망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동영상에 좋은 생각, 미래한국당은 독립하라, 여기에 전화번호를 써 놓았습니다. 이 전화로 거십시오. 02-6288-0300, 이게 미래한국당 전화입니다. 02-6288-0300 전화를 걸어서 이 노선으로 가라고 의견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우파가 부족한 게, 이게 서로 울분만 토하지 국회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야 됩니다. 편지를 써야 합니다. 꼭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2-6288-0300,
0262880300 미래한국당으로 전화를 해서 통합당과 합치지 말고 선명 자유우파 정당으로 독립하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은 이게 힘이 됩니다. 그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발언권이 세진다 이거죠. 거기 붙은 이 조갑재 TV 커뮤니티에 붙은 댓글을 몇 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야생마라는 분은 이렇게 썼네요. 미래한국당은 미통당 버리고 진정 자유우파의 당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세력 모으셔요. 진정한 자유우파 새 일꾼들이 많잖아요. 바이페이스란 분은 미통당에서 독립, 선명한 자유우파로 나가는 것이 정답이다. 미통당은 미래가 없다. 미통당은 확실한 우파도 아니고 좌파로 기운 정당이다. 미래가 없다. 권동욱 씨, 보수 우파가 기댈 수 있는 정당이 절대 필요합니다. 선거 참패 후 허탈감의 방향을 잃고 포기 상태였는데 미래한국당이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대통령을 이어가는 진정한 우파 정당으로 기치를 든다면 우리에게 한 가닥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희망을 만들어준 데 대해서 저에게 격려를 보내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허재혁,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미래한국당에 희망을 걸어봐야 할까요? 보수 재건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임상수 씨,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바꾸고 자유우파 정당으로 독립하시오. 최용석, 미래한국당은 무조건 독립하기를 바란다. 진실, 미래한국당 정통보수로 거듭나려면은 이준석 패거리하고는 갈라서세요. 당명을 앞전에 썼던 자유한국당으로 되돌려주세요. 이옥천, 맞습니다. 미통당은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어 잡탕입니다. 최몽희, 좌파 이중대라더니 웃겨요. 지지할 데가 없네요. 이 나라는 사회주의로 몰락하는 건지 지식인은 어디로 가셨나요? 김종열, 100번 공감합니다. 미통당은 우파당이 아닙니다. 한국당은 독립하세요. 한국당이라고 그랬네요. 미래한국당보다는 그냥 줄여서 한국당이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미한당보다는.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 새로운 대표를 뽑아야 한다. 김바지랑대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황안테로스, 숨구멍이 있네요. 자유한국당 홀로 서세요. 미래한국당인데 이분은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우파가 되십시오. 미래가 없는 통합은 말뿐이고 지들끼리 미래가 있는 한국을 만드십시오. 아주 이게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미래가 없고 미래한국당은 미래가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독립하라. 새로운 보수로 뭉치자. 짬뽕당 사라져라. 좋은 의견이십니다. 강피트란 분입니다. 김종인 체제나 황교안 체제나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보리수, 역시 선생님 최고이십니다. 기운이 다운됐었는데 희망이 보입니다. 다운이 되었는데 희망이 보인답니다. 이런 대안이 나오니까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J.G. 리란 분은 지금 우리나라는 방공 자유를 기반으로 한 확실한 우파만이 확장성이 더 큽니다. 중도 우파란 말이 됩니까? 신경철, 보수 우파 애국 국민과 함께하는 구국의 신의 한 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뭐 꼭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가 많지만은 그동안에 그 중간중간에는 비판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홍준표는 안 된다느니 뭐 근데 반대 의견을 찾으려니까 좀 어렵네요. 조갑재 선생님 천재십니다. 애국 보수 우파로 똘똘 뭉칩시다. 과찬이지만은 조갑재 선생님, 저는 전향할까 합니다. 좌우가 아닌 진정한 서민 보수로. 이건 생활 중심으로 보자 이거죠.
이런 이야기도 나와야 합니다. 저한테 대한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조갑재 선생님, 또 우파 분열 획책이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꼭 자유우파를 분열시키는 데 앞장서시던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요? 광주 사태에 북한 특수군 개입 부인, 이번 선거 때도 사전투표 부정의 증거가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는데도 부정선거 없었다고 앞장서고, 뭐 이렇게 광주 사태에 600명의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걸 제가 앞장서서 비판한 데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런 건 뭐 비방인데, 사전투표 부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황당무계한 낭설이고, 이걸 계속하면 좌파 도움이밖에 안 된다고 한 데 대한 저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개헌 저지선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개헌 저지선은 미래통합당과 이 미래한국당이 합쳐야죠. 당연히 합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합칠 때는 합치고 서로 경쟁할 때는 경쟁하고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자유우파가 그동안에 하지 못한 게 경쟁체제와 치열한 노선투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토론이 없었어요. 팬클럽밖에 없었습니다. 팬클럽. 황교안 통합당 비판하면은 분열한다 이런 식으로 욕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분열주의자인데, 팬클럽 가지고는 안 됩니다. 팬클럽은 무시합니다. 정치인은 팬클럽 무시합니다. 정치인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표로서 압박하는 사람을 존중을 합니다. 절대 박수치는 사람, 무조건 박수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여기 이 토론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려면은 02-6288-0300으로 전화를 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